저희 매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평수는 17평이고요. 어우. 컨설팅 전에는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나왔고요. 수익은 이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컨설팅 이후로는 네. 2024년 10월에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요. 최고 매출 7,500만 원 정도. 네, 다점포 기보 들어올 당시 이제 2호점 출점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더 많이 악화되고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더 큰 이유는 제가 수년 동안 해오면서 너무 주방 일에만 매여 있고 운영 자체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보니까 근데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정말 개인 택시까지 하려고 네. 면허증도 막 알아봤습니다. 네. 대표님 메뉴를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메뉴 버리는 게 네. 솔직히 맞아요. 겁도 많이 났거든요. 이거 빼면은 네. 고객님들이 찾지 않으실까? 대부분 네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맞아요. 9가지로 줄이니까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 음. 매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을 다 네. 배우셨어요. 우리가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네. 첫 번째 중요한 게 키워드와 검색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도 전혀 모르셨는데 주방에서만 맨날 오랫동안 일하셨던 셰프 맞습니다. 그 출신이셔서 다점포에 들어오기 전에 솔직히 주방에만 있었거든요. 네. 주방 업무 빼고는 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네네.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다점포 기버 컨설팅 회원분과의 인터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점포 기버 회원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온타이 키친이라는 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태어나서 처음 촬영을 해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촬영이라 네. 너무 많이 떨립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려고 지금 머리 깎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네, 머리에 한 3일 전에 나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고깃집이나 술집이나 한식이나 카페 보통 많이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태국 식당은 좀 흔한 식당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창업할 때는 정말 소수의 매장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배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 경쟁업체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의 예. 컨디션을 예. 더 알려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매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평수는 17평이고요. 어우.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220만 원입니다. 컨설팅 전에 평균 매출액과 수익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네. 먼저 알려주세요. 컨설팅 전에는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나왔고요. 수익은 이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정도? 되었고요. 컨설팅 이후로는 네. 2024년 10월에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요. 최고 매출 7,500만 원 정도 달성해서 몇 년 만에 올리신 겁니까? 1년 만에 2배 이상 달성했습니다. 7,500만 원 달성하셨을 때 예. 그 순수익이 얼마나 나왔어요? 순수익은 1,7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뭐 제외하는 예, 전부 건가요? 세금까지 제외하고 하고 예,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평균 매출액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컨설팅 이후로 6천만 원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 6월에 첫 컨설팅 할 때 목표를 정해 주셨을 때 매출 7천만 원에 네. 수익 2천만 원을 우선 목표로 하자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대표님과 다시 이야기하는데 맞아 떨어져서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과 서로 소름 좀 돋았습니다. 맞아요. 네. 2016년도부터 태국 음식점을 예. 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태국 음식점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운동선수 활동을 했는데 네. 운동을 하면서도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당시에 운동으로는 제가 평생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요리를 택해서 조리과로 네. 진학을 해가지고 네네.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8년도에 땡땡 웨스턴 호텔 입사를 처음에 했었고요. 라는 곳에서 한 네. 6, 7년간 또 와. 근무하면서 지금 현재 한 횟수로 19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호텔에서 주로 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셨어요? 주로 양식을 네. 담당했었고요. 아침 조식이라던가 네. 저녁 디너 담당을 주로 했었고 6, 7년 있었던
회의에서는 이제 양식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식은 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텔 주방에서 네. 전체적으로 한식, 양식, 디저트 쪽 같이 이렇게 겸해서 네. 하면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태국 네. 식당 조금 다른 계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태국 식당을 또 잘했어요? 제가 계속 양식 일을 하다가 2014년도에 결혼을 하고 네. 태국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태국 요리를 똠양꿍을 먹고 이 요리를 꼭 해보고 싶다. 너무 맛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 온 뒤로 바로 퇴사를 하고 서울에 있는 태국 식당 한 5군데 정도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뽑힌 곳에 가서 한 2년간 배우고 바로 창업을 했어요. 처음에 2016년에 네, 어디서 창업을? 강남구청역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셨고 예, 현재 이제 상암동에 옮겨서 맞습니다. 시작하시게 되는 거네요. 예. 자, 일단은 대표님 인터뷰를 하는 누구든 제가 항상 오면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갑자기 요청하거든요. 그래야 뒤로 못 빼시더라고. 일단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예. 호텔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식, 양식 뭐 다 총괄하셨으니까 네. 보편적으로 구독자분들이 한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한식 레시피 3개 정도 좀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어떤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육개장 다대기랑 네. 순두부찌개 다대기. 이거는 좀 비싼 걸 텐데. 네. 그다음에 낙지볶음 다대기. 낙지볶음 이렇게 다대기요?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텔 출신 이재성 대표님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아주 값비싼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이재성 대표님한테 응원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일하시면서 음식도 너무 잘하셨을 텐데 다점포 기버 회원으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사연이 있었을까요? 다점포 기보 들어올 당시 이제 2호점 출전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더 많이 악화되고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더 큰 이유는 제가 수년 동안 해오면서 너무 주방 일에만 매여 있고 운영 자체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보니까 장사로선 제가 가능성이 없겠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점포항 대표님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되고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다점포 카페에도 가입하고 납정 기버 대표님들의 성과도 많이 보면서 이게 정말일까 하는 좀 의구심도 많았지만 대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중강의에 듣고 무조건 나는 배워봐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서 망설임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게 접고 개인 택시까지 알아보고 있었다고. 네,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정말 개인 택시까지 하려고 면허증도 막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 200명 넘게 보니까 성과가 잘 나오셨던 분들이 공통점을 저도 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처럼 좀 간절하거나 결핍이 이렇게 심하게 있거나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 좀 없으신 분들. 대표님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행도 잘해주시고 저는 그냥 대표님 원래 잘 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선은 알려주신 대로 무조건 하자. 네네.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점포항 컨설팅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도했었고 변화가 되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당시 대표님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뭐였어요? 다점포 들어올 초기 당시 무리하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호점까지 출점한 상태였는데 양쪽 다 집중도 못하고 매출도 안 나오니까 혼자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제대로 된 결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내자 그렇게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혼자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제 사업적인 시간도 많이 줄이고 비용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두 매장 다 좀 약간 비슷비슷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직원들도 되게 많았고 각자 관리하는 지역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를 오히려 높게 실천 매출을 올려서 순수익 2,000원 남기는 구조로 가면 두 개 했을 때보다 한 개 하는 게 수익 구조도 훨씬 좋다. 맞습니다. 가능성 있는 거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가능성 없는 건 과감하게 결단을 또 하는 거 하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접근했던 게 대표님 메뉴를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원래 요리 개념으로 안주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녁 장사도 이제 술 장사로 좀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보려고
많이 네. 노력을 했었는데 효과가 하나 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거기는 이제 오피스 상권이니까 네. 식사 메뉴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식사 메뉴 카테고리만 3가지로만 간략하게 정해가지고 네. 9가지로만 실행했더니 훨씬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도 일단 엄청 효율적으로. 예, 업무도 네. 많이 줄어들고 네. 예, 피로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줄여드린 게 면류, 밥류, 예. 그냥 사이드 메뉴 이렇게 딱 맞습니다. 3개로만 줄여드렸잖아요. 상암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점심에 더 집중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점심이 유명해져서 저녁에도 그냥 와서 먹게 만들고 네.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뉴 버리는 게 네. 솔직히 맞아요. 겁도 많이 났거든요. 이거 빼면은 네. 고객님들이 찾지 않으실까? 대부분 네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맞아요. 안 나가는 메뉴 일주일에 뭐 2-3번 나간다고 해서 네. 가지고 있으면 매장에 너무 손해였던 것 같고 네네. 9가지로 줄이니까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음. 네, 매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을 다 네. 배우셨어요. 우리가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키워드와 검색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매장으로 오게 하는 키워드는 뭐뭐뭐뭐 있나요? 제일 큰 키워드로는 네. 검색량 15,000에서 13,000 정도의 상암 맛집, 상암동 맛집이 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플레이스 첫 페이지에 네. 상위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매장에 오기 위한 다리를 예. 또 놓줄 수 있는 또 세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뭐뭐뭐 있어요? 세부 키워드로는 네. 우선은 직장인들 상대로 하니까 네. 상암동 점심, 네. 상암 점심, 점심 맛집 네.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주변 이제 볼거리에 관한 이 키워드를 세부로 잡는 거는 상암 MBC 맛집,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맛집, 하늘공원 맛집 네. 이런 키워드를 네. 네, 세부적으로 네.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 블로그도 상위 노출을 계속 진행을 마케팅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어떤 키워드들을 좀 주력해서 노출시키셨어요? 블로그 키워드는 상암동 데이트, 네. 뭐 상암 맛집, 네. 상암 점심 맛집, 상암 밥집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온타이 키친 검색량도 예전엔 전혀 안 나왔는데 네. 한 1,400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항상 자체 검색량을 체크해라. 네이버에서 내 매장 상호명을 한 달에 몇 명이 검색하는지 네. 그 검색량을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표님 지금 1,400 정도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보통의 식당들은 이게 500명 이하란 말이에요. 아, 지금 예. 1,400명이면 중간보다 좀 더 좋은 위치인 것 같고 대표님이 이 검색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 네이버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또 인스타도 또 꾸준히 지금 또 시간 날 때마다 네,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11스로 다시 또 분발을 하면 충분히 이 자체 검색량이 2,500까지는 좀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피드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2,500까지만 달성하면 전 대표님 매출이 7,000 전후에서 매출이 평균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인스타도 전혀 모르셨는데 주방에서만 맨날 오랫동안 일하셨던 셰프 맞습니다. 그 출신이셔서 맞습니다. 뭐 네이버든 인스타든 뭐 전혀 뭐 몰랐고 네. 40대 지금 중반 네. 되셨죠. 저도 40대지만 보통 40대는 도구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아, 맞습니다.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고. 네. 근데 오시면 다들 이렇게 또 하시네요. 안 하다 보면 네, 전혀 못 하는데 네. 해야지 느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암에서 예. 그 밥집의 수요라든지 점심의 수요가 너무 좋았고 아, 맞습니다. 특이한 건 예. 주말 수요도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대표님 주말에 하루 쉬셨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쉬셨었죠? 매주 일요일이 정기 휴무였고 오피스 단지 특성상 주말 토요일이나 네. 이제 법정 공휴일 빨간 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하니까 주말에 매출이 많이 늘었죠. 토요일이나 빨간 날도 네. 거의 이제 계속 최근까지 200만 원 이상씩 그죠.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듬어야 될 부분이 하나 네. 남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체성과 예. 브랜드 컨셉을 조금 더 다듬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기존에는 그냥 태국 음식 맛있게 만드는 식당이었는데 네. 주제를 좀 잡았잖아요. 네. 대표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머님 때부터 브랜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뜻함이라는 주제가 좀 대표님한테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상호명이 온타이 키친이신데 네, 온자를 따뜻한 온으로 바꾸고 따뜻한 태국 음식? 아, 맞습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대표님 스스로한테도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네. 더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표님 매장이 태국 음식점에서만 좀 다른 예.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온타이 키친의 4가지 고집이라고 해가지고 네. 태국 현지맛 그대로
저희 나라도 이제 많이 따뜻해서 네. 태국 이제 작물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네. 그 농장이랑 한 군데랑 계약해서 이제 야채들이나 네. 향신료는 네. 그쪽에서 공수 받아가지고 아. 최대한 태국 맛을 내고자 네. 네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 조리인데요. 네. 라이브 조리는 말 그대로 하나라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네. 고객님이 오시면 주문 즉시 바로바로 따뜻하게 네. 네 그리고 정성스럽게 네.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취향 맞춤인데요. 다른 매장에서 동일하게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고자 단맛, 신맛, 짠맛 네. 이런 거는 이제 고객님들 취향대로 빼달라면 빼드리고 네. 더 넣어달라면 더 넣어드리고 그렇게 다 맞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5가지 맛의 황금 비율입니다. 네네. 태국 요리는 이제 짠맛, 단맛, 신맛이 네. 많이 도드라지는데 제가 태국으로 이제 음식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서 많이 맛을 보고 스스로 해석하고 향신료 비율도 잘 조절해가지고 최상의 맛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주얼이 좀 괜찮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POP화해서 붙여놓은 것 같고요. 저희 브랜드 스토리 POP를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장을 중간중간 운영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나 인스타는 내 매장을 노출하는 거지만 네. 우리 매장에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있잖아요. 이 태국 음식점은 다른 태국 음식점과는 정말 다르구나. 네. 그걸 보면서 또 음식을 드시면 그때 다 다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다점포 기버 회원이 돼서 예.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다점포에 들어오기 전에 솔직히 주방에만 있었거든요. 네. 주방 업무 빼고는 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네네. 대표님이랑 이제 1대1 코칭을 많이 받으면서 매장에 적용할 것들을 하나씩 지도받으면서 네. 그걸 이제 바로바로 실행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성장하고 제가 우선은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매장 전체를 돌보니까 음식 뭐 서비스나 퀄리티는 기본이지만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를 네. 찾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재방문도 일어나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다점포함을 만나기 전과 네. 만난 후에 현재 네. 뭐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성과 없이 매장 운영만 하던 제가 이제 다점포 협회 들어와서 저희 인생은 거의 180도 변했거든요. 주방 일만 해가지고 매장을 아예 돌보지를 못했으니까 매출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던 결과라 생각하고요. 네. 대표님께 지도받은 모든 것을 매장에 적용하고 네. 혼자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찾아볼까 하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다른 기보 대표님들 매장에 가서 네. 노하우도 이렇게 보면서 네. 매장에 적용하니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김규열 대표님께 정말 무슨 감사의 소리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이제 대표님 앞으로 우리 예. 온타이 키친 이재성 대표님의 네. 다음 행보도 궁금합니다. 이제 향후 2호점 출점을 계획 중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타이 음식은 네. 1호점 하나로 네, 이끌고 갈 생각이고 2호점은 다점포항 대표님과 상의하의 아이템을 좀 결정하면서 네. 앞으로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촬영에 오셔서 또 대표님의 또 장사 이야기에 네. 대해서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레시피까지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온타이 키친도 화이팅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